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 모든 의지를 다 모아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얼굴은 갸름해지고 직장 동료들도 알아보고 팔도 더 선명해 보이는데 배만은 마치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꼼짝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샐러드를 먹고 있을 때 배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버티고 있는 것 같죠. 왜 우리 몸은 가장 빼고 싶은 부위만 남겨두고 다른 곳에 지방만 빼는 걸까요? 그 답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뱃살이 그냥 귀찮은 에너지 저장고라서 태워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건 오해입니다. 뱃살은 매우 복잡한 조직으로 마치 자체 규칙을 가진 하나의 기관과도 같습니다. 뱃살은 뇌와 소통하고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이 몸의 궁극적인 생존 벙커라는 겁니다. 진화는 이 지방을 미용 결함이 아닌 생명보험으로 설계했습니다. 우리 몸은 뱃살을 비상사태를 위한 비축 자원으로 봅니다. 복근이 드러나기 전에 여러분의 몸은 내일 굶주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100% 들기 전까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이런 생물학적 기제 탓에 뱃살 빼기는 체스 게임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몸이 스위치를 켜려는 순간 체크메이트 직전 판을 엎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더는 추측할 필요 없게 해드릴게요. 이유는 물론 스위치가 켜지는 시점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다이어트 상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우리 몸은 드디어 해변 몸매가 되겠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몸은 비상사태다, 공급이 끊겼어라고 반응하죠. 몸은 완전히 패닉 모드로 들어갑니다. 우리 몸은 지속적인 영양 공급에 익숙합니다. 갑자기 줄이면 신진대사가 급격히 무너집니다. 다이어트 초기, 뇌는 에너지 부족을 감지하고 간에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은 분명하죠. 문을 활짝 열어라.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간이 저장해둔 포도당, 즉 글리코겐을 방출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주는 빠르게 소모되는 당이에요. 맞아요. 초반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체중도 줄어들 겁니다. 벌써 효과가 있네 싶겠지만 곧 실망하실 거예요. 지방이 1g도 빠진 게 아니에요. 적응 과정일 뿐이죠. 신진대사는 이 부족 현상이 일시적인지 위기인지 시험 중이죠. 사흘 뒤에도 허리띠가 그대로라면 걱정 마세요. 많은 변화가 있지만 이건 훈련 전 준비일 뿐이죠. 첫 주에 빠지는 체중은 대부분 수분일 뿐이며 그 이유를 알면 체중계 숫자에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글리코겐을 몸의 배터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저장된 당이죠.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글리코겐은 물과 결합합니다. 몸이 당 1g을 저장할 때마다 약 3에서 4g의 물도 함께 저장하게 됩니다. 탄수화물과 칼로리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글리코겐이 비워지며 당과 물이 리터 단위로 빠집니다. 그래서 첫 주에 1.5kg 정도가 빠지며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건 지방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분이 빠진 거예요. 저장고가 비워지면 인슐린 수치가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인슐린이 낮아지면 몸이 지방 저장고의 문을 여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이 과정이 시작되려면 확실한 칼로리 적자가 3에서 5일 정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첫 주는 마치 마법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체중이 줄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죠. 하지만 초반의 체중 감소가 뱃살이 녹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빠지고 나면 체중계의 숫자는 종종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빠른 보상이 사라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지방 연소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초반 체중 감소는 승리가 아닙니다. 계속하라는 신호일 뿐이죠. 여기서 성패가 갈립니다. 2주차 인내심 테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몸도 이제 이게 장기전임을 눈치챘거든요. 에너지 섭취가 영구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럼 생존 기계인 몸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를 방어하죠. 몸은 대사 적응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가동하죠. 이는 즉 신진대사가 느려짐을 뜻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갑자기 에코 모드로 전환되는 것처럼
더 효율적으로 변하죠. 동시에 몸은 당신의 호르몬 조절도 시작합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크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배가 고파집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해졌을 수도 있죠. 왜 이런 고생을 하나 싶을 겁니다. 이건 자연의 보호 방식이죠. 조상들이 혹독한 겨울을 버틴 메커니즘입니다. 청바지를 다시 입고 싶은데 이게 참 미치겠네요. 여기 아이러니예요. 이게 좌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좋은 신호예요. 당신의 몸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몸이 전략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체지방이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순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신진대사를 억지로 더 줄이려고 덜 먹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신진대사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강력한 무기지만 몸속 화학작용이 어긋나면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의지가 강해도 지방연소를 결정하는 건 결국 호르몬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몸의 운용체제와 같은 호르몬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이어트 시 이 균형이 핵심입니다. 인슐린은 몸의 창고 관리자 역할을 하죠. 잦은 간식과 과식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 저장고는 잠깁니다. 인슐린이 혈관을 순찰하면 생물학적으로 지방 연소는 불가능합니다. 꾸준히 관리하여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야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압박, 수면 부족, 무리한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뭘 가장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뱃살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몸에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이 다가오니 장기를 보호하고 모든 지방을 중앙에 저장하라. 이건 정말 미칠 것 같은 악순환입니다. 살이 빠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바로 그 때문에 뱃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종종 강한 당분 갈망을 유발합니다. 몸이 압박을 견디기 위해 빠른 에너지를 요구하는 거죠. 진짜로 체지방을 태우려면 호르몬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방을 분해하려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져야 하고 저장을 막으려면 코르티솔을 잘 관리해야 하며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도 냉장고를 뒤지지 않을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혹시 친구는 뭐든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지는데 나는 참고 또 참아도 제자리인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나요? 그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바로 호르몬의 화학작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노력의 결실은 언제일까요? 1. 2주만 지속해도 몸은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글리코겐은 고갈되고 인슐린 수치도 낮아지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몸은 전문가들의 대사 유연성 상태로 기혈을 바꾸게 됩니다. 더 이상 필사적으로 당을 찾지 않고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변화는 미묘합니다. 식후 무력감 대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달콤한 음식이 계속 당기던 욕구가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죠. 집중력이 더 또렷해집니다. 더 몰입하게 되죠. 왜일까요? 이제 간이 지방을 케톤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케톤은 뇌의 효율적인 연료죠. 많은 이들이 수년 만에 대사가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대사가 좋으면 하루 만에 도달하지만 대사가 느리면 2주가 꼬박 걸리기도 합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강도보다 중요하며 몸은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 보상이 따릅니다. 여기까지 오신 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제 감량 흉내를 넘어 몸이 실제 저장된 에너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지방은 다르기 때문인데 먼저 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 지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라는 두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피하 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그 지방입니다. 복부를 덮고 있는 그 지방이죠. 짜증나죠? 맞아요. 하지만 건강에는 덜 위험합니다. 진짜. 적은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복부 깊숙한 곳, 근육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간, 장, 췌장 등 주요 장기를 감싸고 있죠.
이 지방은 대사적으로 활발하고 몸에 염증을 유발하며 다양한 질병의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보통 가장 먼저 빠집니다. 내장 지방은 매우 활발하고 혈액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몸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 저장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울에서 큰 변화를 보기 전에도 건강 지표가 먼저 좋아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방, 즉 아랫배의 부드러운 층은 보통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정말 끈질기죠. 이게 바로 최후의 비축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몸이 훨씬 건강해진 걸 느끼는데도 배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몸은 미적인 부분에 신경 쓰기 전에 먼저 건강에 해로운 내장 지방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울 앞에서 조급하게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몸은 겉모습보다 먼저 내부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육 손실 없이 어떻게 도울까요? 단순 감량이 목표가 아니니까요.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원합니다. 많은 이가 운동을 단순한 칼로리 소모 수단으로만 봅니다. 이는 좁은 시각입니다. 운동의 진가는 신진대사 재설정에 있습니다. 핵심은 근력 운동이죠. 왜일까요? 근육은 활동적인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휴식 중에도 근육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날수록 기초 대사량도 올라갑니다. 주차 중에도 연료를 태우는 고성능 엔진을 갖는 셈이죠. 인터벌 트레이닝은 운동 후에도 몇 시간 동안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활동의 효과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게 고강도 스포츠는 아니어도 사실 스트레스에 대항할 비책이죠. 이런 활동은 코르티솔을 낮춰 뱃살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핵심은 조합입니다. 대사를 위한 근력, 심장을 위한 유산소, 균형을 위한 부드러운 움직임을 섞으세요. 단 주의하세요. 챔피언처럼 운동하고 폭식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영양이 기본입니다. 운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요소죠. 완벽한 식단, 최고의 운동 루틴, 강철 같은 의지를 가졌더라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결국 헛수고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몸이 재생되고 결정적으로 배고픔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조절됩니다. 잠을 줄이면 모든 리듬이 깨집니다. 배고픔은 커지고 포만감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진하고 달콤한 음식이 당기며 일어나게 됩니다. 몸은 피로를 보상하기 위해 빠른 에너지를 요구하고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집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발전에 독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항상 높게 유지되고 코르티솔은 지방 연소를 막을 뿐만 아니라 복부의 지방을 저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내려온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7에서 8시간은 꼭 잠을 자세요. 운동만큼이나 회복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친 상태를 자랑거리로 여기지 마세요. 복부 크런치보다 휴식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고집 센 지방은 몸이 아닌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해는 가는데 복부 변화와 러브핸들은 대체 언제 사라질까? 이게 바로 모든 질문의 핵심이죠. 그리고 솔직한 답변은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이렇습니다. 식단, 운동, 수면을 잘 지키면 보통 3주에서 6주 정도면 복부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에너지가 고갈되고 호르몬과 대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단, 스트레스나 느린 대사로 8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 걸린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이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진전이 더 눈에 띄기 시작하죠. 이제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어 지방 감량 속도가 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초반 몇 주는 의지를 시험하고 이후엔 습관이 형성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몸이 준비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체중계는 잠시 잊고 몸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신진대사가 바뀌면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오후에 무기력함이 사라집니다. 배고픔도 달라집니다. 급한 식욕이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바뀝니다. 식사가 늦어져도 배고픔으로 인한 짜증이 사라지며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체온이 오를 수 있습니다. 체중이 그대로여도 허리둘레가 줄어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신호입니다. 몸이 저장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게 성취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흔한 실수는 첫 성과 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방 감량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며 잠시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평생 엄격한 다이어트 대신 좋은 습관을 유지하세요. 단백질, 수면, 활동, 평온함 같은 것들요. 새 습관의 80%만 지켜도 성공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뱃살도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니까요. 금방 사라지진 않겠지만 인내심과 이해, 올바른 전략으로 결국 사라집니다. 그 순간이 오면 거울 속 모습뿐 아니라 몸의 감각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제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